남북한의 통일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통일한국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는 곧 전투력의 복잡한 재건을 의미할 것입니다. 세계 군사력을 측정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는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통일된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통일한국의 군사력 측정이라는 기사를 실은 것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어떤 모습일지 더 잘 평가하기 위해 알려진 요소와 알려지지 않은 요소를 모두 고려해 작성했다고 합니다. 방대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해당 기사는 가정과 추측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식 통일 모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소련 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북한의 기존 군사구조는 대부분 없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자리에 남한 구조가 유지되어 통일된 한국 목록을 최대한 서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현재 북한의 육군, 해군, 공군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은 노후화된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병창관리 및 기타 이유를 위해 새로운 국군을 창설하는데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올바른 해결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또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경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점을 갖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GFP 2022 순위에서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6위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은 태국에 이어 3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들은 계속 노후화되고 있어 필수적인 능력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전력은 기본적으로 인력, 장갑차량, 포병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2018년 이전의 기록으로 작성된 이 기사는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영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시 한국의 군사력은 12위였고 북한은 23위로 기록되었던 상황이었기에 통일한국 군사력을 6위 정도로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지 않고서도 현재 139개국 중 세계 6위로 올라서 있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통일한국의 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력이란 군사장비 총계와 인지된 전투력을 넘어 주어진 군대를 움직이는 실제 인력, 즉 맨파워입니다. 전통적으로 맨파워가 강할수록 장기전으로 치닫는 소모전에서 유리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 인구는 7,603만 9,482명, 가용 인력은 3,961만 명, 병역 가능 인력은 3,113만 5천명, 징병 정령 인력은 110만 5천명, 총 군무원 수는 1,227만 4,750명, 현역 병수는 25만 명, 예비 인원은 7만 명입니다. 남과 북은 더 이상 서로 경쟁하기 위해 물질 권력을 구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군대는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불가피한 축소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요 지역의 위협은 이웃 중국에서 올 것으로 봤는데요. 북한의 항공기 재고의 대부분은 매각되거나 폐기될 것이며 새로운 공군은 소수의 현지 생산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국에서 제작된 설계로 구성된 서구식 한국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일한국의 공군력입니다. 총 항공기 수는 1265대, 전투기 500대, 공격기, 경공격기 포함해서 500대, 운송기 400대, 훈련기 350대, 총 헬기 수 700대, 공격 헬기 80대입니다. 공군력은 육해공군의 고정익 및 회전익 항공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공군력은 현대 군사력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공격기는 고정익 전투기와 경공격기뿐만 아니라 공격기 전용 플랫폼도 있습니다. 일부 훈련기 및 T-50 같은 고등 훈련기 역시 공격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투기들은 공격기로서 2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목적 전투기가 왜 중요한 공군 자산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군용 항공기들의 대부분은 매각되거나 폐기 처분될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새로운 공군은 경전투기 FA-50 및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등 한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투기들과 다수의 미국 설계로 이루어진 전투기들로 구성된 서구적 성향의 대한민국 공군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한국의 육군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육군력은 세계 최강이라고 할 만한데요. 통일한국의 육군력은 어떨까요? 전투탱크 1,500대, 장갑차 4,400대, 자주포 1,000대, 견인포 2,500대, 로켓 발사대 2,000대입니다. 표시된 탱크 숫자에는 대전차포로 간주되는 차량뿐만 아니라 주력 전차와 경전차가 포함됩니다. 차륜형 디자인과 궤도형 디자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장갑차에는 병력 호송 장갑차와 보병 전투 차량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육군은 북한으로부터 방대한 양의 전차, 장갑차 및 각종 포들을 인수하게 될 것이지만 이러한 무기들 중 상당수는 외국 구매자에게 판매되거나 아예 폐기되어 고철 더미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규모 탱크, 자주포, 포병 및 로켓 발사 차량도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일부 축소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인민군을 대한민국 군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한국 내에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통일한국의 해군력입니다. 총 해군 자산 200, 항공모함 1대, 호위함 16대, 구축함 12대, 전투 초계함 16대, 잠수함 20대, 초계정 120대, 기뢰전 함정 10대입니다. 북한의 대부분의 전함과 잠수함은 퇴역하고 폐기되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보다 현대적인 수상 전투함과 잠수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항공모함 항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항공모함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헬리콥터 항공모함도 모두 포함됩니다. 순양함은 세계 무대에서 가치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잠수함 가치에는 디젤 전기 및 원자력 유형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 해군 자산은 함정 범죄에서 제시된 전투함의 단순 합계가 아니며 이미 알려지거나 인정된 보조산법과 함께 전시된 모든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일한국의 천연자원 보유량입니다. 석유 생산량 1당 600배럴, 석유 소비량 1당 465만 배럴, 입증된 매장량 0배럴입니다. 북한은 남한의 보다 발전된 기반시설에 맞춰야 하고 대중교통 및 서비스 배송과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석유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남북한 모두 선유망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현대화 속도를 높이는데 석유 수입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 전쟁의 승패는 군수 지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많은 무기체계로 군사작전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바로 석유입니다. 한국에도 석유가 나온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석유공사에서 동해 울산바다 근처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를 조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통일한국의 병참 능력입니다. 총 노동력 4,125만 명, 군용수송선 800대, 주요 항만 및 터미널 16개, 도로 길이 12만 8,583km, 철도 길이 8,623km, 사용 가능한 공항 193곳입니다. 전쟁은 직접 전투인 만큼 사람과 기계를 이리저리 옮기는 물류전투입니다. 그 양과 강력한 노동력도 전시산업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통일한국의 재정입니다. 국방예산 400억 달러, 약 50조 원, 외부 부채 7,800, 1,200만 달러, 약 962조 원, 외환 보유금 4천억 달러, 약 500조 원, 구매력 평가 2조 달러, 약 2,461조 원입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국방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숫자적 힘을 넘어 배치된 하드웨어만큼 국가의 재정과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통일한국의 지리적 문제입니다. 국토면적 22만 258제곱킬로미터, 해안선 4,908km, 공유국경 1,844km, 수로 3,890km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명확한 변경사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공유하고 있는 국경 재정비 사업이 포함될 것입니다. 북쪽에 채북단에 적병하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여행과 수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 도로와 철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광장 토지 면적, 해안선 및 수로 합계는 통일 진행 중에 비교적 쉽게 결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한국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국토의 확장과 인적 자원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국토는 2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85위가 될 것이며 인구수는 약 7,800만 명으로 세계 20위 안에 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베리아 철도로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